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5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른바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하여 선거 공직 범죄와 관련하여 중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민주당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 금수완박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안을 깨고 재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수완박 강행 처리 뜻을 표명하면서 향후 정치권이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입장에 대하여 재논의라는 단어조차도 민주당이 그렇게 강박을 이용하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다.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재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재협상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번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하여 최고위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원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은 공직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등 거기에 많은 독소 조항이 있고 헌법 위반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지 못한 이 부분이 아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의 고위층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거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도둑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어떤 주인 집에 대해서 절대로 안에서 자물쇠를 걸어 놓으면 안 된다. 문을 열어 놓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오는 9월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권 안팎에서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이거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이 이 선거법 사건 그리고 정치 사건 요 두 개만 재논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논의를 하자는 건지 그게 불투명합니다. 혹시 민주당이 그럼 좋다, 당신들 요구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해서 통과되면 이게 또 골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요.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목조목 문제점 4가지를 들어서 반론을 했습니다. 첫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연 소지가 있다. 둘째, 이 중재안은 공직자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은 공직자 그리고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중수청이 출범하면은 1년 6개월 안에 검찰이 못하게 된다. 그런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범죄자만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이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검사의 역할을 너무나 축소 제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중수청을 만든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재논의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걸 빼고 재논의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것도 하나마나한 또 다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놓으니까 이렇게 바로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 재협상을 책임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원내대표를 바꾸든지 협상대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수습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또 티각태각 할 것인데 모든 것은 기준 딱 2개로 삼으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삶에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요 2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바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재협상도 언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이런 대원칙을 민주당에 제시를 하고 민주당이 싫다면 당신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뒤에 책임 한번 져보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좁은 이 밀실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에 호소를 해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그 연장서상에서 지방선거에서 누가 심판을 받는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중대 사안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저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법률가가 아닌 법률 기술적인 그런 기능적 인사가 맡아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 쟁점은 어디로 집중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세력이냐 김일성 세력이냐로 나눠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김일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판단 기준과 헌법이라는 기준, 국민 여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치사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장렬하게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